CH 채널 커피와 건강 이야기 51번째 준비한 영상은 커피는 마약이 아닌가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문. 커피나 마약의 표현을 보면 모두 중추신경계를 자극한다고 하면서도 커피는 괜찮고 마약은 불법으로 간주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커피와 관련해서는 중독이라는 말보다 의존성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데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또 옆에 동료는 카페인 중독자라 놀릴 만큼 하루에 커피를 여러 잔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끄떡없이 잘 지내요. 이건 뭔가요? 답변. 질문자님의 질문 내용처럼 커피 역시 다른 각성제나 마약처럼 중추신경계를 자극하는데 이를테면 암페타민, 코카인, 헤로인이 뇌를 자극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오남용 시 다른 약물과 마찬가지로 중독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기분과 행동을 바꿀 수 있는 향정신성 약물로 분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에서 제외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 커피를 불법으로 특히 운동선수에게 금지시키려고 시도한 적은 있습니다. 책 총성 없는 전쟁에 따르면 카페인을 금지하는 결정은 1998년 5월 스페인에서 열린 국가올림픽위원회 연합회 총회에서 별 논의 없이 내려졌습니다. IOC 의무분과 위원장 알렉산더스 메로드 왕자가 발표한 복용 금지 약물 리스트에는 카페인이 1등급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IOC가 막상 카페인을 금지하려고 하니 실행에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카페인은 커피가 아니더라도 올림픽 후원사 음료에도 함유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카페인이 든 커피나 콜라가 일상적인 음료인 현실에서 이를 금지 약물로 묶는 게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결국 카페인은 2002년 말레이시아 ANOC 총회에 이어 2003년 9월 세계 반도핑기구에서 금지 약물에서 제외됐고 이런 연유가 다른 향정신성 물질에 비해 커피가 불법이 아닌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커피와 관련 중독이라는 말 대신에 의존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우선 기술적으로 카페인 사용은 신체적 의존을 초래할 수 있지만 중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의존성과 중독이라는 용어를 구분해본다면 의존성의 경우 약물에 대한 신체적 의존은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해 더 많은 약물이 필요하지만 원하는 경우 사용을 중단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력으로 본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의지력으로 커피 의존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제 커피를 끊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반면 중독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통제되지 않은 약물 사용입니다. 즉 약물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도 약물 사용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약물 사용자 자력으로 마약류를 끊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약물 의존은 중독의 성격을 띠기는 하지만 약물 의존자에게 특정한 신경학적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특정한 신경학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커피가 뇌의 변형을 초래할 만큼 강한 자극을 주는 향정신성 물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약류에 의한 약물 중독의 경우 뇌자극을 통한 동일한 보상회로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상회로란 도파민을 활성화시키는 뇌의 회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중독은 일반적으로 특정 뇌 구조에서 도파민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는데 도파민을 증가시키는 물질에 노출된 결과로 이해하면 됩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행복 호르몬으로 회자되고 있는데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마약성 약물을 섭취했다면 도파민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중격핵을 자극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약물 중독자는 즐거움과 쾌락을 얻게 됩니다. 약물을 섭취할 때마다 비례해서 즐거움과 쾌락을 얻으니 마약 중독자들이 이런 즐거움과 쾌락의 맛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마약에 손을 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뇌를 직접 자극, 쾌락을 얻어내는 마약류와 달리 커피는 뇌를 직접 자극하기보다는 몸속의 피로를 관리하는 성분을 차단하여 도파민을 활성화시키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활성화된 도파민이 재흡수를 방지, 몸에 오랫동안 쾌락 분자를 몸속에 붙들어 놓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듯 카페인 의존과 중독 사이의 논란 혹은 혼동은 카페인이 코카인과 같은 중독성 약물과 유사한 도파민 수치를 관리하는 데 있기 때문인데 이는 우리가 지금 커피를 한 잔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커피가 체내의 도파민을 활성화하는 작용의 결과를
분명히 실시간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는 커피 의존성이라는 용어보다 그냥 카페인 중독이라는 통상적인 표현이 생활화되어 있고, 그러면서 보다 명확한 의사 전달 표시인 중독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게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 취지처럼 중독과 의존성을 구분해야 한다면 위의 설명처럼 커피는 다른 마약류 약물처럼 뇌의 변형을 가져오면서까지 보상 회로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것이 아닌 간접적인 방식, 이를테면 몸속 피로 물질을 관리하는 아데노신을 억제, 생성된 도파민을 좀 더 활성화시키거나 이미 생성되어진 도파민의 재흡수를 방지, 도파민이 몸속에 좀 더 오래 머물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상 회로와 관련 이러한 카페인의 역할을 비추어 본다면 커피가 뇌의 변형을 초래할 만큼 강한 자극을 주는 향정신성 물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정신의학회는 카페인 금단 증상을 임상적 상태로 인식은 하지만 아직 카페인 중독을 약물 사용 장애로 분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는 카페인 금단 증상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금단 증상의 후유증이 생명을 위협할 정도인 알코올, MDMA, 자낙스 또는 거의 모든 기타 중독성 약물에 중독된 경우처럼 금단 증상이 생명의 위협까지는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커피와 관련해서는 커피 중독이라는 표현보다 커피 의존성이라는 말을 쓰는 게 더 타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 중 마지막 부분. 중독자라 놀릴 만큼 하루에 커피를 여러 잔 마시는데도 불구하고 끄떡없이 잘 지내요? 그렇다면 이런 사례는 뭔가요의 경우 카페인 중독은 하루에 소비되는 실제 카페인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물질이 개인의 일상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식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독의 심각도는 카페인을 원하지만 카페인을 얻을 수 없을 때 느끼는 괴로움과 이것이 일상생활에 얼마나 많은 지장을 초래하는지에 따라 계산됩니다. 그런데 대체로 인구 구성원 중 약 40% 정도는 빠른 대사자라 해서 커피를 잘 소화시키는 분해 효소를 체질적으로 타고난 사람들로 구성되는데, 이런 분들은 여러 우려, 즉 질문 내용처럼 중독자라는 호칭에도 불구하고 하루 여러 잔의 커피를 마셔도 수면 장애 없이 잠도 원하는 시간에 잘 자고 커피로 인해 전혀 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커피가 몸에 잘 받는다고 해서 무한정 마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의 25년 동안 매일 약 47잔의 커피, 즉 하루에 마신 약 6갤런의 커피를 한 군데로 모은다면 올림픽 규모의 수영장을 채우기에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커피를 마신 소설가 오노레 드 발자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의 커피 관련 연구는 커피 하루 5잔 이상은 데드라인, 즉 요즘 유행하는 넘어서는 안 될 선으로 설정해두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하루 커피 5잔이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터닝포인트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커피는 마약이 아닌가요? 중추신경계를 자극한다고 하면서도 커피는 괜찮고 마약은 불법으로 간주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자의 질문에 대해 커피와 건강에 관한 모든 것 저자가 답변한 내용이었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격려는 이 채널의 큰 자산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